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순석입니다. 오늘은 이 종양이라고 하는 이 질병, 과연 반려동물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전에는 한 10살 정도까지만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기대 수명이 굉장히 이제 길어졌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한 20살까지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강아지 쪽에서는 18, 19, 20 이 정도 되는 나이를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종양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좀 서글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종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신체에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분열을 하고 사면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되는, 그걸 이제 종양이라고 하죠. 이 종양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는데,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죠. 이 암이 강아지와 고양이한테서도 걸릴 수 있을까? 일단 그거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도 암에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많진 않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계속 들어가니까 애들이. 이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이제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강아지 고양이도 암에 걸려요? 걸립니다, 진짜. 실제로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람한테서 걸릴 수 있는 대부분의 암이 다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부터 볼까요? 뇌종양 발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강종양, 그 다음에 안구종양, 구강종양 다 발생해요. 거기다가 폐종양, 간종양, 위종양, 기장종양, 방광종양 다 발생합니다. 심지어 골육종, 그러니까 뼈에 발생하는 종양, 근육에 발생하는 종양, 모든 게 다 발생해요. 똑같습니다. 신체 구조가 사람이나 이제 강아지나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특히 고양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이 종양이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는 종양은 대부분 다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기대 수명이 실제로 이제 살아가는 나이가 한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종양이라는 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응급실을 운영하는 동물병원도 많지 않았고, 이 수의학 지식도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깊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그마한 질병에 걸려도 이제 어딘가에서 치료를 받을 데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다가 보내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곳에 가도 24시간을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이 있고, 그 24시간의 동물병원을 가시게 되면 굉장히 질이 높은 의료 시스템 갖춰진 곳에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명에 있어서 위기 상황들을 몇 번을 계속 넘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 수명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반려동물들에 있어서도 종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종양은 두 가지 타입,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고, 이 악성 종양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암, 캔서라고 부르게 되는데, 종양이 있을 때 동물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물에 있어서 진단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FNA라고 하는 세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양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찔러서 세포 성상을 파악을 해요. 이 세포가 악성도가 높아 보이냐, 아니면 악성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지,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검사. 혈액상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간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 간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혈액적인 특징들도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엑스레이 초음파입니다. 엑스레이상 이제 이 종양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이가 되어 있고 크기는 어떤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CT, 사람과 동일하게 CT를 찍습니다. 머리에 이제 종양이 있는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거고, 이 폐에서부터 복강 내에 있는 종양들을 파악을 할 때는 CT를 찍게 됩니다. CT를 찍으면서 전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이 친구가 수술이 가능하냐, 아니면 방사선 치료해야 되냐, 아니면 항암 치료,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 고양이에 있어서 종양, 암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진단함에 있어서는 동물병원에서 세포검사, 조직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CT 혹은 MRI 요 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반려동물의 종양에 있어서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